남사스러워. 오늘은 아름다운 조각상 사진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조각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작은 머리, 선명한 복근, 긴 팔과 다리, 큰 눈과 오똑한 코, 거기에다가 찰랑이는 머릿결까지. 고대 그리스가 그린 미의 완성형입니다. 2000년이 지난 현재에도 아름다움의 기준이 되고 있죠. 미술사에 영역을 개척한 18세기 독일의 미학자 빈켈만은 그리스 비율 속에 숨겨진 아름다움은 절대자의 진리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름다운 그리스 미의 기준 중에 가장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조각했을 그리스의 조각상들의 가장 먼저 눈이 가는 그곳! 얼굴이죠. 얼굴 빼고 그 다음으로 시선이 가는 곳이 있죠. 바로 성기입니다. 나체인 만큼 성기에 눈이 가게 되죠. 성기가 유달리 조금 작고 소중합니다. 그리스 석상으로 분류되는 작품 중에 가장 이상적이고 아름답다고 여겨지는 다비드상이나 라오콩 군상 등 모두 성기가 아주 작고 소중하고 뭔가 힘과 남성성을 극대화시켜서 표현한 헤라클레스 조각상마저 다른 부위의 근육과 대비가 될 정도로 아주 작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작게 표현했을까요? 우선 고대의 성관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대부분 문명에서는 남성의 성기는 크면 클수록 좋은 것이었습니다. 농경사회일수록 노동력이 많아야 했고 다산은 선으로 통했기 때문에 남성의 성기와 여성의 가슴 그리고 골반은 크면 클수록 좋았죠. 그래서 로마에서는 큰 성기를 가진 남성은 예외적으로 힘이 아주 세다라는 믿음이 있었고 로마의 장군들은 때때로 병사들의 성기 크기에 따라서 진급을 시키기도 할 정도로 남성의 성기는 남성의 힘이다. 남성성의 상징이었던 거죠. 이러한 고대 로마에서 인기가 있었던 조각상이 또 있는데 프리아포스라는 신의 조각상이었어요. 이 프리아포스는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와 술의 신 디오니소스의 아들이었습니다. 프리아포스는 키가 아주 작은 신이었지만 성기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최고 신인 제우스보다도 크고 당나귀보다도 컸기 때문에 어머니인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는 이걸 창피하게 여겨서 숲에다 갖다 버렸고 양치기들이 그를 발견해서 키운 뒤에 그는 다산과 번식의 신이자 양치기의 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작지만 강한 신. 역사가 윌리엄스는 자신의 성숙한 남성성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프리아포스는 가장 현저한 로마의 장식물이었다 라고 말할 정도로 로마에서는 프리아포스를 조그만한 나무 조각으로 만들어 놓기도 하고 벽화에다가 그려놓을 정도로 인기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고대 그리스에서만 이렇게 성기를 작게 표현했을까요? 많은 미술사학자가 이 주제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했는데 그 결과 고대 그리스인들은 작은 성기를 매우 아름답다고 여겼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결론이 났을까요? 자, 우선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 고대 그리스 하면 뭐가 생각나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약간 이런 철학자들 생각나지 않아요? 고대 그리스는 철학의 나라였습니다. 그들에게 남성성은 두 가지로 압축이 되는데 첫 번째는 신체 단련을 통한 근육질의 몸매와 합리적 사고로 무장한 이성이었습니다. 즉 고대 그리스인들은 근육질의 멋진 몸매를 가진 사람 그리고 이성과 철학을 가진 사람을 최고의 남자로 쳤습니다. 너무 다 갖춘 거 아닐까요? 여기에는 칼로카가티아라는 그리스의 개념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름다움을 뜻하는 칼로스와 선함을 뜻하는 아가토스의 합성어인데 이 육체적으로도 아름다운 사람이 도덕적으로도 훌륭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개념이에요. 이 개념을 철학적으로 발전시킨 인물 중 한 명이 바로 플라톤인데 철학자들의 삶을 정리했던 디오게네스에 따르면 플라톤의 원래 이름은 아리스토클레스였지만 운동을 하도 많이 해서 어깨가 거의 태평양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어깨가 넓다라는 의미로 플라톤이라고 불리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내추럴로 어떻게 근육을 키웠냐고요? 실제로 플라톤은 그리스 대전에서 2번이나 우승하기도 했고 그의 스승이었던 소크라테스도 매일 체육관에서 레슬링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스인들에게 운동은 그저 몸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격과 태도 등을 단련하는 아주 중요한 활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 남성 시민은 체육 훈련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고 현재 독일의 교육기관인 김나지움의 원형이자 헬스장을 뜻하는 그 짐 있죠. 짐의 어원이 된 고대 그리스의 체육관 김나시온도 나체를 뜻하는 김노스에서 유래했습니다. 왜냐하면 운동을 할 때 다 벗고 했거든요. 고대 그리스 남성 시민들은 다 벗고 체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김나시온이라고 체육관을 읽는 게 맞는데 지금 현재는 김나지움이라는 이름으로 좀 더 많이 불리고 있고, 그리고 이게 그리스어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따왔을 때 알파벳만 딱 따면은 김노스에서 GYM만 따와서 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원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김나시온을 포함한 여러 체육관을 돌아다니면서 청소년들과 철학적 주제에 대해서 토론하곤 했어요. 말하자면 김나시온은 체력 단련은 물론이고 선생과 학생들이 최근 이슈와 철학적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나눴던 교육과 토론의 공간이었던 거죠. 당연하게도 올림픽 같은 경기에서도 선수들은 나체로 경쟁을 했고, 여기에서 나체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 매우 이상적인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서는 제우스나 아폴론 같은 신들은 인간과 같은 신체를 가진 존재로 표현이 되었고, 따라서 인간의 몸 자체가 신성하고 조화로운 것으로 여겨져서 나체는 자연스러움, 용기, 문명적 우월성을 상징했으며 오히려 바지 같은 옷을 입고 운동하는 걸 굉장히 야만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지를 입고 운동을 한다고? 남사스러워. 너무 야만적이야. 그리스인들은 옷을 입을 때도 토가라고 해서 천 하나로 이렇게 둘러가지고 옷을 입었잖아요. 그게 되게 자연스럽고 선진 문명 시민 같은 느낌인 거고, 바지는 약간 팬티처럼 기저귀 같은 느낌인 거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밑에 뭔가를 입는다는 게. 그래서 토가 말고 바지를 따로 입는 것 자체를 되게 야만적이라고 여겼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거대한 성기를 가진 프리아포스의 경우에도 미의 여신인 자신에게서 저런 흉측하고 거대한 것을 자기의 아들이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버렸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헤라 여신의 저주를 받아서 거대한 성기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을 만큼 고대 그리스에서는 프리아포스의 성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자신의 성기를 신성한 힘과 신성한 지성에 자신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하는 척도로 보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들에게 원초적 욕망에만 집착하는 사람은 교양 있는 시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의 지표가 바로 성기였기 때문에 성기는 작아야 했고, 그리스의 동성애라는 책을 쓴 케네스 도버는 그리스인들에게 거대한 성기는 그저 멍청하고 탐욕적이며 흉한 것이라고 표현했고, 그리스 예술가들은 외국인과 노예의 성기를 크게 그림으로써 경멸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취향에 대해서 나름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는데, 중요합니다. 나름의 과학적 근거입니다. 커다란 성기에는 정자가 식어서 생식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작은 성기가 임신에도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급기야는 성장하지 않은 아이의 성기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청소년에게서나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 아주 작고 가는 음경을 선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서는 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동성애인 페더레스티라는 제도가 존재했는데, 이건 단순히 성적인 관계만이 아니고 교육적, 사회적 규범을 가르치는 목적을 가진 교육적 동성애였으며 사춘기가 되면 종료되는 관계였습니다. 플라톤 역시 여자와의 사랑은 번식이라는 본능에서 나오는 불순한 사랑이다. 그러므로 번식이 불가능한 미소년과의 사랑이야말로 본능이 가미되지 않은 순수하고 진정한 사랑이다 라고 주장했고, 그 외에 수많은 철학자들도 소년들과의 동성애 관계를 유지할 정도로 거의 모든 그리스 귀족은 소년 시절에 남색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문화가 반영되었을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올림포스 신들이 소년을 탐한다거나 그로 인해서 일어난 분쟁에 대한 묘사가 아주 자연스럽게 등장하죠. 그래서 그리스 문화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천사들의 이미지가 대부분 남자 아기들로 이루어져 있는 이유도 이런 것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은 312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전쟁터에서 개종한 뒤 서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고 나체를 부끄럽게 여긴 아담과 이브로 인해서 이제 사람의 육체는 신과 가까운 신성한 완벽함의 반영이 아니라 수치의 대상이 되었고, 그렇게 서구 미술사에서 남성의 성기는 로마 제국이 국교를 기독교로 바꾼 이후 중세에 이르기까지 약 800년에 걸쳐서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잠시 고대 그리스처럼 나체가 이상적인 미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져서 과감한 누드 회화와 조각이 많이 제작이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와 보수적인 권력 세력이 나체 표현을 문제 삼기 시작했고, 급기야 개신교에 대항하기 위해서 열렸던 가톨릭의 종교회의인 트렌트 공의회에서 미켈란젤로가 그린 최후의 심판조차 지나치게 누드가 많아서 외설적이라
부정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성기를 모두 옷과 허리띠를 덧그려서 가리게 했습니다. 이 일에는 다니엘레라는 화가가 동원됐는데 이 일로 인해서 그는 속옷 그리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브라게토네라는 아주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얻기도 했어요. 그리고 특히 영국에서는 가장 금욕적인 시기라고 불리던 이 빅토리아 시대에 누드 조각이나 그림의 성기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잎을 붙이거나 덧그렸는데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은 뒤 자신의 벌거벗음을 깨닫고 무화과 잎으로 몸을 가렸다라는 구절에서 무화과 잎은 이제 부끄러움, 도덕적 각성, 성적 수치심의 상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무화과 잎을 그리게 된 거예요. 이후 이 무화과 잎은 겉으로만 도덕적 정당성을 꾸미는 얄팍한 가림막이라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잎은 시대의 성윤리의 변화와 종교 권력 대 예술의 자유, 고전적 이상미와 근대적 도덕의 충돌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물건입니다. 이렇게 고대 그리스 이후 사라졌던 누드가 미술사에 다시 등장하기 시작한 건 19세기 중후반부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고대 그리스처럼 단순히 고전적인 영웅 이미지 아니면 신격화시킨 이상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현실과 개인적 욕망, 심리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로댕의 더 에이지 오브 브론즈, 에곤 실레의 자화상들, 앙리 마티스의 작품들이 있는데 남성의 누드가 힘이 아니라 심리적 노출이 되는 순간이 되었고 남성의 영웅상에서 현대적 인간으로의 전환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작품들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고대 그리스가 이렇게 굉장히 특이하게 작은 성기를 아름답다라고 생각했다면 동양에서는 그런 문화가 한 번도 없었을까요? 아주 흥미롭게도 고려 시대에도 고대 그리스와 비슷한 양상이 보입니다. 1990년대 태조 왕건을 묘사한 동상이 발견된 적이 있는데 앉은 자세의 이 동상은 굉장히 특이하게도 생략해도 됐을 성기를 굳이 표현해놨어요. 자, 그렇다면 고려를 세운 왕답게 아주 왕건스러운 커다랗고 우람한 성기로 표현이 되었을 것 같지만 오히려 성기가 거의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2cm 정도로 아주 작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약 400년 전 신라의 지증왕이 거의 30cm에 달하는 성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고 이것이 강력한 왕권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였다는 걸 생각하면 언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당시 불교 문화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불교 경전을 보면 부처의 신체 특징 32가지가 적혀 있는데 그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마음장상입니다. 말의 남근처럼 성기가 오그라들어서 몸 안에 숨은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번뇌와 망상을 끊고 생식과 욕망을 벗어나 깨달음을 얻으면 하체의 양기가 머리 쪽으로 올라가서 성기가 아주 작아져서 거의 몸에 숨은 정도의 경지가 된다는 거예요. 즉 불교 국가였던 고려에서는 왕건을 부처와 같은 깨달음을 가진 자라는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그의 성기를 아주 작게 표현했던 겁니다. 이렇게 이상적인 미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할 수 있고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들 오늘의 기준에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고대 그리스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아름다울 수도 있고 현대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아름다울 수도 있죠. 모든 유행은 지나가기 마련이고 여러분의 가치는 유행이 아니니까 여러분 주눅들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